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아마 넷플릭스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 주가 그래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OTT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과거에는 비디오를 대여해주던 기업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누가 뭐래도 스트리밍 서비스 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현재 넷플릭스 주가를 보시면 특이사항으로 최고점 대비 약 35% 정도 하락하여 현재 주가 약 87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추세로 돌아보았을 때 24년 10월 정도의 가격으로 회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넷플릭스 주가가 왜 고점 대비 35% 정도 빠졌는지, 왜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는지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넷플릭스의 사업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나 한번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 먼저 넷플릭스의 재무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손익계산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매출입니다. 매출은 연간 21년부터 현재 25년까지 29빌리언 달러에서 45빌리언 달러까지 연간 18%, 최근으로는 15.9%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연간 15% 정도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은 아직 성장주로서 동력이 남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출 이익률은 48.5% 정도 최근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수익성 또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이익률 보시면요. 순이익이 과거에 5빌리언 달러, 2021년 기준 5빌리언 달러에서 현재 10.89빌리언 달러까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모습, 이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출은 약 15% 정도로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순이익률은 5%에서 8%, 10%까지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 보이시죠? 이는 넷플릭스에서 비용 효율화를 하면서 매출은 빠르게 늘 때 비용은 그만큼 늘지 않고 있는 전형적인 플랫폼 기업의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네,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대차대조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넷플릭스의 유동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유동 자산은 17빌리언 달러입니다. 또한 유동 부채는 12빌리언 달러로 유동성은 양호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채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안정적인 재무 비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딱히 그렇게 특이점은 없는 것 같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컨텐츠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 비해서 PPE가 굉장히 적습니다. 유형자산이 적고 이 정도도 사실상은 어느 정도 스튜디오 보유하고 있는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탄탄한 대차대조표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썸네일에서도 얘기를 해놨었는데요. EPS가 굉장히 높고 사실 현금을 찍어내는 기계에 가깝습니다. 넷플릭스의 현금 흐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12.65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12.65빌리언 달러는 하나로는 약 19조 원 정도입니다. 약 19조 원 정도의 영업으로 인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반면 투자로는 0.23 정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한화로는 약 3천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이낸싱 관련 현금 흐름입니다. 현금 흐름에서는 총 7.55빌리언 달러 약 10조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을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주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프리 캐시 플로우는 과거 2021년 마이너스 0.13에서 출발하여 매년 1326%, 327% 이렇게 늘다가 최근 1년에는 작년 대비 36.7% 오르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9.46빌리언 달러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수준입니다. 넷플릭스는 이렇게 돈을 어마무시하게 찍어내면서 이를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다시 쓰면서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다시 유형자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기업은 보시다시피 돈을 벌어서 다시 투자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투자하는데 사용을 하겠지만 이는 사실 영업비용에서 모두 처리가 되고 영업비용에서 모두 나가고 남은 순이익에서 추가로 인베스트먼트로 사용할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를 모두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10빌리언 달러씩 약 하나 15조 원씩 남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재무 비율 분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 수익을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가장 먼저 말해야 될 것은 바로 ROE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주주들이 투자한 기업의 자본금 대비 수익을 얼마나 창출하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48.5%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기업의 주주가 투자한 돈인 자본금 대비 그 절반을 1년에 벌어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이 ROE가 높은 기업들은 굉장히 주가가 높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투자한 자본금 대비 나오는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당연히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한번 넷플릭스는 어떠한 시장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넷플릭스의 EPS와 P 레이시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인 우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주가라는 것은 EPS, 주당 순이익에 시장에서 적용해낸 P 레이시오, 멀티플을 곱하면은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보시면은 시장 가격이 10년 전 기준으로는 190배를 적용받았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고평가를 받았었죠. 이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PS는 반면 0.05달러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거의 순이익이 나오지 않는 상태였고요. 3년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기준으로 이제 넷플릭스는 36.8, 38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게 되었고요. EPS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며 주당 1.22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 EPS는 3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엔 1.2였죠. 3년 전에 비해서 3.32로 약 3배 정도 뛰었지만 시장에서 주는 멀티플은 35배 정도에서 현재는 25배까지 나스닥 평균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매출이 1년에 15% 정도씩 성장하는 누가 뭐래도 성장주로서 우량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캐시플로우는 굉장히 견고하며 주주들이 투자한 돈의 절반을 1년에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돈을 실제 현금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도 3년 전에 비해 3배 정도 늘었는데요. 시장에서 쳐주는 멀티플은 현재 26.15배로 선행 PE 기준입니다. 미국에서 가치주들을 한 20배 정도 PE를 쳐주곤 합니다. 평균적으로요. 거의 가치주 수준의 시장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장은 성장주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가치주로서 받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하면은 사실 넷플릭스 굉장히 싸죠. 굉장히 싸기 때문에 무조건 강력 매수해라. 이거는 뭐 역대급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가 두 번째 섹션으로 봐야 될 것은 그러면 과연 이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인가? 정말 넷플릭스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인가? 재무적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우량하지만 실제 사업의 펀더멘탈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1등 OTT 플랫폼입니다. 저 또한 쓰고 있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성장성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지금 보시는 원 그래프는 미국의 TV 시청률 파이를 어떤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TV 시청률 점유율입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8.8%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 기업에서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아직 TV 시청률의 8.8%밖에 점유하지 못했다. 우리가 남은 것은 약 92%의 시장 기회가 남아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고 나머지 TV 점유율을 우리가 모두 끌어오면서 우리는 아직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이 많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 넷플릭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주주, 현재 주주일 수도 있죠. 주주의 입장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넷플릭스 하는 말을 그대로 믿어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리고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넷플릭스의 현재 구독자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금 1위로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약 9,200만 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2위로는 브라질, 3위로는 영국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 과연 미국 시장의 현재 구독자 비율은 몇이나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가구에서 넷플릭스를 몇 %나 구독하는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보시면은 미국 전체 가구의 65%는 넷플릭스를 구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보시죠. 넷플릭스는 저희가 많이 본다고 돈을 많이 내지는 않잖아요. 넷플릭스는 한 가구에서 동일한 일정 비율의 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은 전체 시청률이 8.8%에서 더 늘어난다 한들 이미 미국 전체 시장의 65%가 구독하고 있다면은 성장할 수 있는 그 범위는 굉장히 좁은데 매출이 과연 많이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미 미국 시장의 65%, 밑으로 보시면 캐나다의 62%. 그러니 북미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미 넷플릭스가 보급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넷플릭스 같은 구독제 요금 같은 시기에서 보면은 매출이 더 이상 크게 성장하기에는 어렵다. 넷플릭스에서 주장하는 8.8%의 시장 점유율을 뛰어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더 이상 북미에서는 매출 성장을 일으킬 수 없는가? 그럼 우리는 제3세계를 봐야 되는가? 아시아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래서 넷플릭스에서 현재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넷플릭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광고 구독형 모델이 현재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넷플릭스를 어떤 요금제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넷플릭스를 네이버 멤버십과 함께 결합해서 한 달에 5,900원을 내고 광고형 모델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광고형 모델이에요. 이 광고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2023년에는 전체 14%를 차지했지만 지금까지 지표가 나와 있는 가장 최근인 25년의 2분기 기준으로는 42%까지 올라왔고 현재 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이것보다 더 상승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구독형 모델의 50%는 광고형 모델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광고형 모델은 일반 모델에 비해서 훨씬 구독 비용이 작지 않느냐. 그럼 구독 비용이 작으니까 광고형 모델이 늘어난다는 것은 넷플릭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뜻 아닌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구에서 구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요금제를 사용하든 간에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얼마를 보든 3시간을 보든 한 달에 100시간을 보든 똑같은 요금제가 적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광고형 요금제는 한 달에 5,900원이라는 정해진 일정 비율에 조금 낮아 보이는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만은 그 시청자가 몇 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광고 수익이 전체적으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5,900원의 소비자를 유인해서 데려왔다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5,900원의 구독 매출은 당연히 창출이 되면서 플러스로 유치한 유저가 넷플릭스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그 시간에 비례해서 광고를 띄워주기 때문에 광고 매출을 늘려나갈 수 있다. 따라서 유저의 숫자에 대비해서 올렸던 매출 대신에 유저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도 유저들이 넷플릭스를 더 많이 시청할 수 있다면 그 시청 시간에 대비해서 우리가 광고 요금을 더 늘려나가겠다. 그 매출을 뚫고 올라가겠다라는 넷플릭스의 전략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똑똑한 생각 아닌가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이런 전략으로 광고형 구독 모델을 통해 유저를 공격적으로 더 유치하고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항상 분석을 할 때 제가 한 걸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솔깃해하시면 다시 또 반박을 드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럼 이 광고 모델 과연 넷플릭스 수익성에 현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50% 정도가 광고형 모델을 쓰고 있는데 그럼 지금 넷플릭스에서 광고로 어마무시하게 벌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까지 넷플릭스에서는 광고로 많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은 바로 미국 SEC, 한국으로 따지면 금융감독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SEC에 올라온 넷플릭스의 26년 1분기 분기 보고서입니다. 주석입니다. 저희가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는 앞서 요약된 본으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사실 제대로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을 잘 뜯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주석을 한번 가져왔는데요. 넷플릭스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자면은 넷플릭스에서 광고 수익을 따로 공시를 해주면 좋겠지만요. 넷플릭스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구독 요금을 올리고 그리고 광고 수익으로 돈을 창출하면서 매출은 오르고 있지만 현재 이 구독형 요금제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미미하기에 따로 공시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 얘기는 아직 광고형 모델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ROE가 최근 1년 기준으로 48%가 나오는 어마무시한 수익성을 가진 기업이다. 넷플릭스는 돈을 찍어내고 있다. 또한 매출은 연간 15%씩 성장주로서의 확실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멀티플을 일반 가치주 정도로 해주고 있고 재무적으로만 볼 때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면 기업의 펀더멘탈로 보았을 때 돈을 현재는 잘 벌고 있지만 미래에도 똑같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로 보자면은 북미 시장은 포화가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을 크게 늘리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왜냐하면 유저 수는 크게 오르지 않는데 넷플릭스는 유저별로 똑같은 금액을 매기고 있기 때문에 매출 상승을 크게 견인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광고형 모델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구독료 매출은 조금 줄이더라도 유저 수를 빠르게 올리고 유저들이 넷플릭스를 실제 시청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써 광고 매출을 더 끌어올리겠다. 따라서 유저 수는 천천히 늘어도 확실히 광고 수익을 그보다 더 빨리 올려서 매출을 견인하고 수익성을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광고 구독 모델이 비율이 약 50% 정도는 되지만 아직 광고 수익은 미미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넷플릭스에 투자할 때는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15%씩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면 또 넷플릭스가 이 광고형 모델,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매출을 더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지금 넷플릭스의 주가는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 맞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최대 $100 정도를 찍고 위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 이런 소문들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 35% 정도 하락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이 역사적인 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적인 비율만 보았을 때 현재 넷플릭스는 굉장히 탄탄한 기업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진 인사이트로 보았을 때 넷플릭스가 향후에도 1등 OTT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또한 새로운 광고형 비즈니스 모델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만약 넷플릭스의 미래에 동의하신다면 현재의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업 분석, 넷플릭스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후속 영상을 만들고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는 기업, 더 우량한 기업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